여러분, 오늘 프랑스가 난리 났습니다. 파리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스페인 출신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프랑스 공영방송 생방에 출연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모방국이 아닙니다. 문자, 반도체, 콘텐츠가 동시에 세계로 팔려나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 한마디에 프랑스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왜 그가 12년 경력을 걸고까지 저 말을 했는지, 대체 어떤 팩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로문화산업 데이터 저널리스트 하비에르 로페스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제가 던진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방송에서 발표하려던 내용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의 한국 취재 경험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의 놀라운 진실을 이제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프랑스 24 스튜디오의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앞에 놓인 원고는 제가 수개월간 준비했던 유럽인의 시각에서 본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일주일간 한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이 맴돌았습니다.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원고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가진 편견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정지했고 앵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한국에 매수되었다, 어처구니 없다는 비난부터 용기 있는 폭로라는 응원까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60대, 70대 시청자분들도 혹시 TV를 보시다가 이런 상황을 보신다면 외국 방송에서 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저렇게 난리통으로 다루는 거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부터 저는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했더니 여권을 인식하는 단 몇 초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유럽의 공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습니다. 그 편리함에 압도되어 공항 내 카페에 노트북 가방을 두고 가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망견자실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놀랍게도 가방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금과 신용카드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죠. 이런 생활 신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시내 거리와 대중교통 어디를 가도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안내가 실전적으로 잘 되어 있어 길을 헤맬 일도 없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린 높은 시민의식과 뛰어난 자동화 전산화 인프라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요. 특히 한글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문자 덕분에 정보 전달과 소통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단순히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거나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판을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스마트폰 산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선도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많은 이들이 한국산 폴더블 폰을 사용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소형 및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최상위권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전 세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글로벌 IT 완성품과 핵심 부품 공급망의 심장부, 즉 K-허브로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장인 정신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다져왔다면 한국은 그 위에 혁신적인 속도와 대담한 시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기술의 진정한 힘입니다.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그들이 성공하는 방식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은 처음부터 다국적 멤버 구성과 해외 투어를 염두에 둔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철저하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설계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웹툰이 원작이 되어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IP 파이프라인은 정말이지 혁신적이었습니다. 웹툰 플랫폼들은 전 세계적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 이상을 기록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작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생태계 자체를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본 버스킹 문화나 클럽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 또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즉흥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저는 과거의 유산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현재의 혁신을 이끄는 뿌리로서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미와 단청의 오묘한 색감, 그리고 조화로운 조경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유럽의 고성과는 또 다른 자연과 어우러진 동양의 미학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죠. 또한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등 한국 도자기들은 고대부터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며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니 한글은 창제 목적과 원리가 국가 문헌, 훈민정금 해례본, 웍에 정식으로 기록된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문자였습니다. 그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학습 효율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한 옛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형성하고 혁신의 엔진으로 작용하는 원천 기술과 다름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언론 환경에 대한 저의 편견 또한 완전히 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통제가 강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할 것 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활발하고 때로는 맹렬한 비판 토론이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했던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K 콘텐츠의 화려한 이면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나 사회적 문제까지도 거침없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프랑스보다도 더 자유로운 언론 환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덜 자유로울 것이라는 제 편견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기 성찰적 제작 풍토가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방송 후 프랑스 사회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물론 온라인에서의 관련 기사 조회수가 급증하며 엄청난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저의 발언을 두고 한국에게 매수된 기자의 엉터리 폭로라는 비난과 유럽의 편협한 시각을 깬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옹호가 전면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 논쟁의 중심에 이어 서게 되었지만 오히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저를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저의 소신 발언에 광고주들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편견 없이 아시아를 새롭게 조명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이 비로소 유럽인들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넓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유럽이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저력은 제가 보여드린 문화와 기술을 넘어 프랑스가 자부심을 느끼는 전통산업 분야에도 조용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프랑스에 돌아온 이후 더 깊이 파헤친 충격적인 진실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모빌리티, 방산, 그리고 디지털 산업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의 텃밭에 어떻게 진입하며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가장 아끼는 그 분야에 한국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진실과 흥미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